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시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차인원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3주 연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먼저 이게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있으신 대학 이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학이요? 네, 오하이오 죄송합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튼시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인데요. 라이트 주립대. 라이트는 이제 그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의 이름을 딴 그분들이 학교입니다. 거기 출신. 데이튼 출신입니다. 그 라이트 형제가 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그 라이트 형제를 기리는 이름으로 라이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렇게. 그냥 그 학교에 이제 음악 전공자들 이 클래식 연주자들이 모여서 이제 오케스트라 하는데 그 지휘자신 거잖아요. 네, 음악과에 이제 제가 바이올린 가르치고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해주신 얘기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1살 때 소아마비를 만나게 되셔서 몸에 장애가 있으셨는데 9살 때 이제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목회자분들 혹은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지역교회에 연결시켜 주셨고, 그 시대는 한 60년대 70년대 되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장애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그러다가 그 재활원에 한 여자 선생님께서 서울대 나오신 멋쟁이 선생님께서 바이올린을 가르치시겠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이올린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바이올린을 갖지 못해가지고 못하시다가 6개월쯤 있다 지나서 엄마한테 뗐어가지고 함께 하게 됐고, 1년 정도 배우고 나서 그 지역의 콩쿠르에 나가셔서 1등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셨잖아요. 이제 뭐 하여튼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스토리가 많은데 이제 그래서 계속 그런 대회를 다니시면서 1등하고 막 그러신 걸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도장 깨기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 4년을 그 선생님한테 배운 후에 제가 16살 때 그 재활원에서 제가 일본에 기술 연수생으로 가게 됩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음악 기술이 아니라 일반 기술이죠. 아니고. 아직까지 음악을 하겠다는 건 없네요. 없는 거죠. 뭐 그것도 조금 배운 것뿐이지. 취미. 뭐 아직은. 취미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한 번도 레슨비 선생님한테 드리거나 이런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관심도 없다고 할까. 뭐 이렇게 그냥 재활원에서 배우고 있던 그 정도 실력이었지. 뭐 음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부모님의 서포트나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16살 됐을 때 그 여기 대전의 재활원과 일본에 있는 장애인 큰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기술 연수생으로 일본을 가게 됩니다. 다른 유학을 가시는 거네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제 인생의 또 전환점이 되신 거예요. 물론 음악은 아니지만은 제 삶을 다시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희망적인 파지티브한 미래를 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관이 넓어진 거네요. 왜냐하면 여기 대전 그 총구석에만 있다가 재활원에만 계시다가 선진국에 일본에 갑자기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 다른 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목공소에서 손끝에 피가 나도록 나무를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기술을 배우셨어요? 목공을 목공 기술을 가구를 만드는 그리고 6개월은 인쇄소에서 재본하는 일을 했습니다. 배웠다고 할까 했다고 할까. 그래서 1년 동안은 바이올린을 쉬었어요.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음악가로서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계속 연습하고 단련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16살 시기에 엉뚱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디 인쇄소나 목공소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1년간 딱 연수를 하고 왔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바이올린으로 내가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뭐 계속 한다는 거는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시려고 했어요. 취업을 하고 이제는 음악은 나온 상관이 없고 끝났다. 일본 가서 배운 약간의 기술,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고 교육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재활원이라는 곳에서 뭐 공부를 가르쳐 주긴 했지만은 정식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지나간다든지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이것은 제 삶의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갔을 때는 16살이면 몇 학년 나이입니까? 고등학생 정도, 뭐 중학교 3학년. 근데 저는 학력이 하나도 없이 가서 기술만 배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다시 대전에 다시 돌아와서 1년 후에 그 선진국에서 1년간 생활을 하다가 다시 완전히 열악한 이 형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본에 가서 받은 충격과 다시 돌아와서 그 방 안에 앉아 있는 그 상황은 가히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괴감이 느껴졌겠네요. 네, 일본에 가서 그 1년간 제가 경험한 그, 그렇죠. 그 모르면 몰랐지. 생활은 정말 선진국 생활이었거든요. 극과 극의 그 변화를 감당하기 쉽지 않았어요. 심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이올린을 다시 해라. 이래서 다시 17살 때 일본에서 1년간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바이올린 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때 이제 재활원에서 배운 우리 학생들 친구들하고 베데스타 현악 사중주단이라고 현악 사중주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하나 얻어서 합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학력도 없고 일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음악을 좀 배운 거 그걸 가지고 그냥 스파르타식 음악만 몰입을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미니멈 10시간씩 이렇게 이제 독하게 훈련을 받은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서울에서 서울대학의 어느 교수님께서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연관이 없는 분께서 저희 사중주단을 미국 유학을 보내주실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교 가거나 어디 가서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 사중주 실력이 상당히 꽤 수준이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운드를 우리가 갖고 있었고 기술은 좀 모자랐을지 모르지만 나름의 앙상블 그 현악 사중주라는 것은 독특한 그 앙상블의 매력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그런 음악의 형태인데 그렇죠. 프로페셔널 음악가들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우리의 앙상블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오케스트라 지휘에 그런 게 좀 있으셨겠네요. 그래서 앙상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합쳐서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가 참 막 뒤섞이는데 아주 열악한 그런 음악 학생이 또 가장 고귀한 엄청난 수준의 현악 사중주라는 세계를 그냥 무조건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수준의. 여기서 이게 또 참 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들도 서울대 학생들도 할 수 없는 그렇죠. 현악사중주의 경험입니다. 요즘이야 오케스트라나 뭐 현악 사중주 같은 거 좀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시대인데. 근데 아무도 배경도 없는 그렇죠. 기초도 부족한 사람들이 그 음악을 만들어내니까 뛰어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악 사중주를 가지고 몰입을 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합주를 연습하고 개인 연습하고 이렇게 하니 저희가 어떤 곡을 완성했을 때 나름대로 완성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서울대학의 교수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다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게 되는데 집은 다 가난하고 돈이 없었지만 그 교수님께서 이제 신시내티 대학에 테이프를 보내서 당시에 세계적인 라사알 현악 사중주단이라고 신시내티 대학의 교수님들로 사중주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사중주단인데 그분들이 저희 테이프를 듣고 배우러 오라고 초청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이 또 기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장학금 다 받고 학비를 뭐 다 받고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 교수님께서 현대그룹에 찾아가셔서 스폰도 받아주셨어요? 스폰까지 받아주셔서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이런 엄청난 어떤 후원을 받고 네 분이 다 가신 거네요.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또 학력이 전혀 없었지만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돼야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를 했습니다. 공부도 하셨어야 했겠네요. 그 네 분이 다. 독학으로 책을 붙들고 뭐 학원이나 뭐 학원을 간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또 그것을 패스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렇죠. 거기다 또 장애 있으신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또 김포공항까지 가했었어야 됐고 뭐, 김포공항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문제도 아니죠 사실. 문제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신신한테 직항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당연히 직항은 없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예요?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것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거지. 이거는 누가 가서 부탁하고 인사하고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여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어떤 계획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시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분이 나타나서 재활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가르치시겠다는 여자분 선생님이 나타나고 일본 갔다 와서 취업이나 해야 되겠다는데 아니야 너 음악 해야 돼 하시는 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네요. 네. 혼자 하셨으면 또 어려웠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4명의 관현악을 만들었고 그분들도 또 열심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셨으니까 또 가능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서울대 그 교수님들이 이 친구들은 유학 가야 돼라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분들이 신시내티의 그 대학에 보내주고 또 기업에서 후원도 해주시고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분들이 나타나서 이게 만들어진 스토리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희 자신이나 뭐 이런 뭐 어떤 분들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뭐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참 신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도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우리의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게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기술 배우고 목공소 인쇄소 일본에서 1년 동안 선진국의 어떤 장애인들의 사는 삶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거의 충격적인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은 못했지만 그것을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너네 미국으로 갈래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갈 수 있었던 마음의 준비가 됐던 거네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장애인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세상이 있구나. 이걸 나한테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받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의 있으니까. 생활을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으면은 나 같은 사람은 쓸모 없어. 그렇죠. 뭐 희망도 없어. 모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받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내가 가능성 있다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막연하지만 그런 세상을 1년 동안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큰 힘이 됐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더 얘기 듣고 싶은데요. 시간 다 됐어요. 또 다 됐어요? 시간 또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유학을 가셨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시게 되시고 또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게 되시고 이제 또 교수님도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 싶은데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오케스트라 지휘로 활동하고 계시는 차인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